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현 우크라이나 국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명쾌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지만 딱 지금 상황만큼은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세계대전을 두려워하는 미국과 나토가 키예프를 협상으로 밀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여기에 저항하면서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컬렉티브 웨스트가 젤렌스키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해 모스크바와 협상을 하라는 식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로 자국민 2명이 숨진 이후 정신을 차렸는지 러시아 비난을 멈추는 특이한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징징대며 비웃고 점점 더 많은 돈과 무기를 갈취하는 키예프에 서구 세계 모두가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에 대해 발달 장애가 있는 신경질적인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미국, 나토,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완전한 파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키예프를 통제하려 하지만 젤렌스키는 계속 이기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붕괴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군 최고위층과 엮여있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컬렉티브 웨스트의 생각은 뻔합니다. 우리는 협상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끝까지 싸우려 고집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토를 러시아와의 점령전에 끌어들이려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도 같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도록 무기는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리드리히 샤펜에서 있었던 3인당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맹세하면서 서구 국가들은 나토와 러시아 간 확전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신중하면서 과단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얕게 행동하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독일은 폴란드에 미사일 착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폴란드와 발틱 3개국이 나토 조약 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흥분했을 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EU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스탠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브라셀의 외교수장 조셉 보렐의 정치적 노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을 전동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렐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유럽연합 관리들의 실책에 따른 비용을 유럽연합 소속국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고생만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란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허울 좋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유럽인들을 민생고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럽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브라셀의 행태를 러시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브라셀이 장벽을 쌓고 포위된 성체를 구축하는 분열의 중세시대로 회귀하려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지만 동맹이라는 게 망할 때 같이 망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테러 제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여러 나라 수에서는 연일 반나토, 반유럽연합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로 인해 유럽인들이 황당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 그리고 실내 온도가 18도 이상이면 범죄자가 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보렐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 유럽 관계는 최악이라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렐은 얼마 전 유럽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정글이고 유럽만이 정원, 즉 문명세계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뒤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심적인 식민주의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엉뚱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와의 대치는 지정학적 전투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블록 내 파트너와 협력하고 인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늘어놨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난데없이 키예프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5천만 파운드, 약 6천만 달러의 원조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패키지는 대공포 125문과 기타 군사장비가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자유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낙의 전임자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는 키예프에 대한 퍼주기를 약속한 뒤 권좌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이 젤렌스키를 만나고 자신이 반러시아라는 것을 과시한 것은 선명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시 수낙은 처가가 인도의 억만장자입니다. 그의 처 악샤타 무르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인회사 인포시스는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포시스는 인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로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장인 나라야나는 인도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거물입니다. 수낙의 부인 악샤타 무르티는 인포시스의 지분 0.9%, 4억 파운드, 7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포시스는 과거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알파뱅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알파뱅크는 영국과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입니다. 또 2004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방갈로르에 있는 인포시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 수낙의 장인 나라야나 무르티의 가이드 투어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알파뱅크와 관련이 있어 영국의 제재 목록에 추가됐고 이미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인포시스는 2016년 러시아 발전소에 판매할 가스터빈을 개발 중인 클라이언트사 안살도 에너지아 등을 지원하기에 모스크바에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영국 기업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을 응징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독려해온 리시 수낙은 인포시스가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수낙이 총리가 된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리시 수낙을 의심해왔습니다. 또 BBC, 미러 같은 미디어들도 테러 제재를 외치는 리시 수낙의 처와 처가가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다우닝 스트릿은 총리부인 악샤타 무르티의 지분은 개인 문제라고 주장했고 리시 수낙도 인포시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오라클, 셉 등 많은 글로벌 IT 대기업은 러시아 운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선언했지만 인포시스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남아있습니다. 리시 수낙이 총리가 되어 관심이 쏟아지자 인포시스 측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면서 평화를 옹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에 1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달리 인도는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국가라 인포시스의 입장도 다소 애매합니다. 리시 수낙은 초와 장인 회사로 인해 여론의 압박을 받자 스카이뉴스 출연해 자기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믿을 수 없다면서 수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루이스 헤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수낙의 가족이 러시아 사업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수낙이 진지하게 대답할 질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낙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철수를 독려한 사실을 잘 봐야 한다면서 부인이 보유한 주식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틴 자린도 수낙이 이해충돌이라는 사안에서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개방성과 투명성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